예, 예, 변론을 속행하겠습니다. 여기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반대 신문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네? 압축해서 이 지금 증인도 지금 여러 날 지금 계속 지금 아까 조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된 질문을 좀 절대 하지 마시고 예? 반복해서 아까 이 청구인이 이미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탄핵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예? 그 좀 제한적으로 해주세요. 뭐 아까 그 최소원 씨 증인 신문을 보면은 계속 아마 저쪽 소치위원 측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또 한 마디씩 또 몇 마디씩 또 여쭤보고 해서 뭐 얼마나 이제 중복된 질문은 제한할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없는 부분 또 이 지금 뭐 이 주신문 사항으로 또 할 것도 있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하세요. 계속 길게 느려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마시고. 예? 정부인 측도 이제 그 아까 저 추가 질문하면서 그 불필요한 그런 질문은 안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특히 우리 지금 안종범 증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예? 증인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추위원 측의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사본을 제시하면서 원본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런 주객 전도에 좀 이 상정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질문이 되려면 원본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증인께서도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명사로 나열되어 있는 수첩의 내용의 어느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딱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한 번도 그 원본 수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이 중심주의, 재판소 중심주의의 이 증거 인정이 아니라 이게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압수수색의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연 적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도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빨리 이제 그만 줄이시고 예. 무슨 취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거는 이제 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 증거 채택함에 있어서 서증 관련해서 빨리 그걸 갖다가 인부를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받은 것인데 오늘 그 지금 이 절차상 문제는 엄격하게 이제 그걸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유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증거 체부에 관해서도 지금 서증 체부에 관해서도 지금 그 내일 그 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때도 좀 그 원칙에 맞게끔 제대로 해서 이 절차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측 대리인들 다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 수첩 관련해서는 저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 저희 변호인이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의견서를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부동의 했는지에 대해서 뭐 아무 의견서를 그 변호인이 냈다고 전 들었습니다. 예. 혹시 여기 변호인이 혹시 와 있으면 그 나중에 자료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신문 중에 혹시 그 의문이 있구나. 예, 예.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자님, 그 지금 안종범 씨 변호인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그 수첩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첩 관련해서는 내일 저 증거 서중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하고 자료를 나중에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문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수첩 관련인데 오늘 이렇게 신문을 해놓고 내일 수첩 관해서 그렇게 증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형사재판 지금 관련해서 우리 문제가 주심 있어서 재판 말씀하셨지만은 이 절차는 지금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꾸 형사 재판으로 자꾸 복귀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적절치 않으니까 내일 그 증거 조사할 때 명확하게 그 따질 분 따지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증인이 지금 사본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곤란하다고 증언한 걸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테니까 예, 그 정도 하시고 자료를 내시죠. 한 말씀만 딱 드리면 그거 외에도 지금 압수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그 관련해서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그건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누가 그제 질문을 정장현 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저 신문하겠습니다. 예?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해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도 저 신문 전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 서초위 측에서 증인 신문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초위 측에서 증인 신문 하시는 내용 중에는 소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말 구입이라든가 또 장시호 무슨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저희를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여기 계시는 증인의 그 형사재판에서 현재 그게 증거 능력이 좀 문제가 되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업무 수첩이라는 것이 뭐 증인의 생각을 피청구인의 말씀을 적은 것도 있고 또 증인의 생각을 적은 것도 있고 또 제3자가 있다 보면 제3자의 의견을 적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수첩을 전체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신문하겠습니다. 저기 예. 띄운 거 앞에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1-1하고 2 합쳐서 이렇게 묶겠습니다. 거기 증인의 그 경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맞으시죠? 예. 증인은 2014년 6월경에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임기 시작된 지 2년 됐고 2년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경제수석 비서관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1-3항 묻겠습니다.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그 가계부채가 가장 큰 현안이었다고 말씀하셨던데 예. 어떤 현안들이 있었고 증인이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어떤 활동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일 강조하신 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가지게 되는 가계부채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강구하라 그래서 한 게 고정금리의 원금 분할 상환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중에 한 방안으로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걸 해서 우리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돼서 연체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성과도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제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계 부채 문제를 위시한 여러 현안들을 경제수석으로서 많이 챙겼고 특히 경제 외교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각 국가들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시면서 그 국가의 우리 한류를 퍼뜨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 기회도 상당히 많이 가지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서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경부터는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으로 산하의 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안전비서관 두고 국정과제 추진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셨죠. 예.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는 어떤 현안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정책조정수석은 각 부처별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현안이 있었지만 그 미세먼지 대책이나 또 그 외에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챙기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신장암 수술을 하셨고, 그렇죠? 신장암. 예, 2015년 4월 30일 날. 그다음에 대뇌 죽상 경화증, 추골 기저 동맥 허혈증, 전신 알레르기 발진 이런 거 질병이 있으셨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밤샘 조사도 받고 해서 현기증이 오는 바람에 검사 질문도 잘 이해 못하고 대답하기도 하셨고, 그렇죠? 예. 가장 큰 불편은 저 발바닥에 악성 사마귀가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잘 오래 서 있지도 못하시고. 예, 최근에 그거는 좀 나은 편이고 지금 허리가 제일 지금 안 좋으십니까? 예. 예.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심해서 지금 계속 진통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자, 2번 피청구인 최서원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하였던 점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증인은 이 사건 보도되기 전에 최순실 혹은 최서원을 알고 있었는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최서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증인과 최서원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모두 검색해 보았는데 전화 한 통 한 기록도 나타나질 않았죠. 전혀 없습니다. 예. 차은택은 문화창조 융합벨트 회의에서 보는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모임이 있거나 해서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도 또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추 사실에는 증인인 피청구인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 최서원과 공모하여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해서 설립한 것이 맞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 재단은 박근혜 피청구인 본인 혹은 최서원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하거나 지배할 재단법인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최서원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두 재단법인의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예. 감독관청의 역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체부가 허가한 재단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언론에서는 두 재단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내집 최서원이 사유하기에 정경련을 압박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되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재단법인의 감독 관청도 있고 또 이사들도 있는데 사유 재산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박근혜 나오시죠? 예.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부흥, 또 국민행복, 문화융성, 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정부 초기부터 역점을 두고 진행하던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문화융성 파트 안에 그 추진 전략 116번에 보게 되면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정부 출범부터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취재해온 것도 사실이죠. 예. 문화융성 창조경제는 피청구인 선거 공약이고 인수위에서부터 추진하던 것이며 피청구인이 시정 연설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금 참고 자료로 나오는데 이렇게 시정 연설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역전 시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들이죠. 예. 이렇게 이제 쭉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피청구인의 정책이 문화 쪽에 많은 강조가 되어 있고 우리 문화 산업이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해가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산업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산업과 문화를 결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공감대 하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이제 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메세나 협회입니다. 메세나 협회 홈페이지입니다. 1994년 한국기업 메세나 협의회가 정경련 및 경제 5단체의 발의로 창립된 일이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의 뜻을 모은 249개 기업이 회원사였고 2004년에는 메세나 운동이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운동이라는 판단하에 한국기업 메세나 협의회가 한국 메세나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2013년 2월 20일에는 또 다시 한국 메세나 협회로 법인명을 변경한 일이 있죠.
요 메사나 협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예, 발전이 예, 되어 맞습니다. 왔습니다. 그것은 경제계에서도 예전부터 문화예술 지원을 하려고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는 것이지요. 예, 예. 2015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메세나 협회 창립 20주년 5천 자리에서 피청구인께서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인들이 문화예술 분야 투자 및 후원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신 일이 있었죠. 예. 당시 5천에는 22개의 대기업이 참석하였죠. 예. 소추 사유를 보면 소추 사유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요.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피청구인과 증인 암정범으로부터 재단법인의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정경련과 기업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청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이인 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피청구인이 안정범 최소한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피청구인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경제수석 비서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세무조사나 이인 허가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등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취지의 말이나 행동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또한 미르에는 16개 그룹 30개 기업, K스포츠에는 15개 그룹 40개 기업이 출자했는데 피청구인 대통령 말씀입니다. 피청구인이 면담한 것은 7개 그룹 대표들이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 무슨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을 받을 것을 걱정하였다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죠. 예. 증인이나 피청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기업에 세무조사나 인허가에 어려움을 주려고 생각한 일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예. 실제 정경련에서 출연을 부탁했지만 거부한 기업들도 상당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불이익을 입은 기업도 없지요. 없습니다. 증인으로서는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만 했던 것이고 증인의 직권, 권한을 남용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예. 증인은 2014년 8월경에 UAE 특사 방문기에 차은택을 만난 일이 있다고 하였고 또 실제로 UAE에서 그 한국문화원 관련 MOU를 체결하셨죠? 언제인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때 2014년 8월경에 실제로 그때는 안 했고 후에 아마 그 후에 한 예, 것 같습니까? 예. 예. 차은택은 2014년 8월에 피청구인 직속의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고 2015년 3월 24일에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공동 단장으로 임명이 되셨죠. 예. 날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아까도 그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차은택은 그 증인을 만나서 일본의 쿨 저편이라든가 중국의 드론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잘 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차은택 씨는 그 이후 청와대 회의에서 한국은 삼성, 현대 같은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문화기업이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죠. 차은택 씨 말씀입니다. 자기 진술인데 일본의 쿨 저편 전략은 한류를 모방해서 만들었는데 쓰나미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일식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면서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 일본 문화를 퍼뜨리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드론의 경우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드론으로 인해서 삶이 윤택해지는 이런 문화의 문제이다. 그리고 문화의 콘텐츠의 산업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기억나십니까? 차은택 이야기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내용 자체는 들어서 내용 자체는 기억이 나고 네, 차은택 이야기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고 차은택 씨가 그 문화융성이나 창조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예,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죠. 또 그 예. 이전부터 많이 그렇죠?
2014년 2월경 만들어진 창조경제추진단은 정부가 창조경제를 민간과 함께 이끌고 가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것이고 2015년 2월경에 차은택이 정경련의 이승철 전무와 공동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차은택 씨하고 이승철 씨가 공동으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뭐로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이 두 가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두 정책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그동안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대중소기업 협업하고 중앙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잘 이끌어져 왔었는데 문화도 이 산업과 같이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창조경제 추진단의 문화도 함께 같이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다시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9, 30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위원들 임명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그 창조경제 추진단은 기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있는데 그 문화까지 함께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도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능한 국무총리실에 뭐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돼 있었고 민관이 협업해서 같이 조직을 운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본부 또 창조경제추진단 모두 이번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들이죠. 예. 문화창조융합이라는 것은 중국을 비롯해서 전국 세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한류를 비롯한 한국 문화를 국내 산업과 연결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 소추 사유를 보면 박근혜 피청구인은 증인에게 정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약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단체를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증인이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정경련 상금 부회장 이승철에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이 이승철 부회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정경련 부회장과는 항상 협의하는 관계지 제가 지시하고 하는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2-36 묻겠습니다. 정경련에서는 그 전에도 세월호 관련하여 1,000억 원의 성금을 거둔 일도 있고 천안함 사건이나 기타 여러 차례 성금을 모은 적이 있어서 나름의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액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죠. 그 관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예. 정경련에서 작성한 가칭 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 계획입니다. 그게 그거 보면 맨 아래 보이시죠? 참고 그래서 9개 그룹 분담금 아닙니다. 배분 기준 2015년 사회협력회계 배분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 그 정경련에서 이렇게 이런 뭐 성금을 모으는 일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분배 기준이 아마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성금을 모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액수가 결정된 걸 알고 있죠. 예, 정경련은 여러 가지 사업협력 회계라는 걸 두고 각 사회 공헌을 할 때 이 기준으로 각 기업들이 어떤 분담금을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증인이나 피청구인이 이승철이나 정경련 측에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또 이승철 부회장이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지시받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네. 소추 사유를 또 보면 박근혜 피청구인은 그 무렵 최수원에게 정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서원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도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께서 그렇게 개인 최서원에게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도록 하였다는 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원의 그 존재를 전혀 몰랐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제가 답변드리긴 힘들지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뭐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라 이렇게 또 하실 리도 없고 그렇게 될 네, 조직도 그렇게 아니고요.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소추 사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2015년 10월 19일경 증인에게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더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이렇게 지시를 하였다 그러는데 그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한중간에 공동 문화 펀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민간 레벨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아마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요거 좀 수사 기록에는 요거 안 나오던데 그 지금 리커창이 방한했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MOU가 체결이 됐습니까? 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예, 예. 그 뭐 안 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이 상당히 관주도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재단을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또한 최서원이 그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고 재단 이사장을 김영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라 또 되어 있는데 최서원이 이렇게 뭐 이름도 정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아까도 증언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런 안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뭐 김영수 이사장은 문화융성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오신 분이고 송혜진 조희숙 씨는 이제 정통 관련된 분이고 김영석 씨는 한복 관련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르라는 이름을 지금 요새 보도가 많이 되던데 미르라는 이름은 어떻게 선정된 것이라고 뭐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까? 여러 것 중에 그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서 정경련 쪽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는 아마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냈다라고 저는 아마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수사 기록에 편철된 문화재단 미르 관련 출연 기업 의견 현황입니다. 미르 출자 16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SK 경우에는 상시 채널이 좀 부담스럽다. 일회성 기부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또 상시 채널 자체의 필요성은 약하다. 직원 파견의 성격은 부담스럽다. 즉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관여를 하는 것은 조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일회성 출연으로 좀 그치고 직접적으로 무슨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사실은 제가 의견을 파악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경련 쪽에서 아마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전 이거는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파악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예, 예. 소추사에 보면 증인은 2015년 10월 24일 정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기업의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지시를 정경련 관계자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문제는 형사재판 과정에 계속 문제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좀 힘들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결국엔 또 출연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오너는 또 정치인이셔가지고 뭐 오시라 마시라 또 이렇게 초청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분이시죠? 예, 그렇긴 하지만 거기를 제외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소추 사회를 보면 또 증인은 최상목을 통해 정경련 측의 재단법인 미래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대 1에서 거꾸로 2대 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 증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이승철 부회장하고 상의하고 또 피청구인 재가를 받아서 이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예, 검찰 조사 과정에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이게 그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비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게
예, 다시 말해서 보통 예산을 10%에서 80%로 늘림으로써 하시라도 돈을 유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제 보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보통 예산과 기본 예산의 비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단의 경우는 기본 재산이 많은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 이 재단의 경우 당시에 이 정부 사업, 정부도 협업을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보통 재산이 많은 것이 재단 초기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보통 재산을 늘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옛날에는 이제 그 금리가 좋아가지고 기본 재산이 많으면은 이제 이자 소득으로다가 운영이 가능한데 이제는 이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기본 재산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서 조금 좀 그 보통 재산 비율을 조금 늘리는 그런 추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이다시 49, 50 생략하겠습니다. 프랑스 방문 과정에서도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프랑스 방문 과정에서 K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2016년이 한국 프랑스 외교 수립 1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K콘 등 많은 행사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2016년 한 해를 지배한 화두가 꼬레아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한편 2017년은 한국과 영국이 수교 또 1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영국이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사태로다가 그러한 노력들이 좀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이 프랑스에서의 K콘은 단순히 문화 행사뿐만이 아니고 이 문화를 기본으로 해서 각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죠. 이렇게 이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여기 이제 K콘하고 비가 오는데 아주 젊은 애들이 많이 이렇게 K푸드 또 홍보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소추 사유를 보면은 또 K스포츠를 설립하기 위해서 증인이 2015년 12월 중순경 정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해서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더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 이렇게 정경련 관계자에게 지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지시한 게 사실입니까? 네,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미르재단 창립하기 전부터 문화체육 양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정경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재단법인 미르와 관련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유용되거나 차은택 최소 누구라도 개인적인 이권을 챙긴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예.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가 요즘 너무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산업과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었고 또 혜택을 본 젊은이도 많이 있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또 자부하고 있죠. 그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게 제대로 정착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르 K스포츠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면서 정경련은 2016년 9월 30일 미르 K스포츠를 해산한 후 통합재단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통합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현재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시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경련이 그렇게 통합된 재단을 정경련 산하에 직접 관리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어디 보니까 K스포츠 김필승 이사라는 분은 우리가 떳떳하게 설립하고 잘 운영해 왔는데 왜 쫓겨나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는 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르와 K스포츠에는 모금액 774억 원 중 97%가량인 750억 원가량이 현재 남아있고 동결 조치됐고 누구도 자금 유용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죠. 네, 얼마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는 좀 잘. 하여튼 97%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남아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예, 뭐 사업 자체로 기금을 활용한 게 거의 없다고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네.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문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수첩 관련인데 오늘 이렇게 신문을 해놓고 내일 수첩관에서 그렇게 증거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형사재판 지금 관련해서 우리 문제가 주심 있어서 재판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 절차는 지금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걸 자꾸 형사 재판으로 자꾸 복귀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적절치 않으니까 내일 그 증거 조사할 때 명확하게 그 따질 분 따지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증인이 지금 사본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곤란하다고 증언한 걸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테니까 그 정도 하시고 자료를 내시죠. 한 말씀만 딱 드리면 그거 외에도 지금 압수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그 관련해서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그건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누가 그저 정리를 정장현 하시겠습니까? 변호사입니다. 저 신문하겠습니다. 예? 정장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축해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도 저 신문 전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 서추위 측에서 증인 신문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추위 측에서 증인 신문 하시는 내용 중에는 소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 말 구입이라든가 또 장시호 무슨 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저희를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여기 계시는 증인의 그 형사재판에서 현재 그게 증거 능력이 좀 문제가 되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업무 수첩이라는 것이 뭐 증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니까 검찰에서도 한 번도 그 원본 수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이 중심주의, 재판소 중심주의의 이 증거 인정이 아니라 이게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서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압수수색의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연 적법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도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빨리 이제 그만 진행이니까, 줄이시고 예. 무슨지 이제 충분히 알았고요. 그거는 이제 이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도 이 증거 채택함에 있어서 서증 관련해서 빨리 그걸 갖다가 인부를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받은 것인데 오늘 그 지금 이 절차상의 문제는 엄격하게 이제 그걸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유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 이 증거 체부에 관해서도 지금 서증 체부에 관해서도 지금 그 내일 그 절차를 진행할 텐데 그때도 좀 그 원칙에 맞게끔 제대로 해서 이 절차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측 대리인들 다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 수첩 관련해서는 저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 저희 변호인이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의견서를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부동의 했는지에 대해서 뭐 아무 의견서를 그 변호인이 냈다고 전 들었습니다. 예. 혹시 여기 변호인이 혹시 와 있으면 그 나중에 자료를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신문 중에 혹시 그 의문이 있구나. 예. 정확하게 뭘 지칭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예. 그걸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시고 예.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님, 그 지금 안종범 씨 변호인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그 수첩 관련해서 뭐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첩 관련해서는 내일 저 증거 서중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하고 자료를 나중에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 변론을 속행하겠습니다. 여기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반대 신문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압축해서 이 지금 증인도 지금 여러 날 지금 계속 네, 지금 아까 조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중복된 질문을 좀 절대 하지 마시고 예? 반복해서 아까 이 청구인이 이미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탄핵할 부분만 핵심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그 좀 제한적으로 해주세요. 뭐 아까 그 최소원 씨 증인 신문을 보면은 계속 그 아마 저쪽 소추위원 측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또 한 마디씩 또 몇 마디씩 또 여쭤보고 해서 뭐 얼마나 이제 중복된 질문은 제한할 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없는 부분 또 이 지금 뭐이 주신문 사항으로 또 할 것도 있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하세요. 계속 길게 느려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마시고. 예? 정부인 측도 이제 그 아까 저 추가 질문하면서 그 불필요한 그런 질문은 안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특히 저 우리 지금 안종범 증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예? 증인의 입장도 고려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추위원 측의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사본을 제시하면서 원본의 존재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런 주객 전도에 좀 이 상정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질문이 되려면 원본을 제시를 해야 되는 예. 것이 기대되고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이 증인께서도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명사로 나열되어 있는 수첩의 내용의 어느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딱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 기회도 상당히 많이 가지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서 그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경부터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산하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안전비서관 두고 국정과제 추진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셨죠. 예.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는 어떤 현안이 있었는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정책조정수석은 각 부처별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현안이 있었지만 그 미세먼지 대책이나 또 그 외에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챙기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신장암 수술을 하셨고, 그렇죠? 신장암. 예, 2015년 4월 30일 날. 그다음에 대뇌 죽상 경화증, 추골 기저 동맥 허혈증, 전신 알레르기 발진 이런 거 질병이 있으셨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밤샘 조사도 받고 해서 현기증이 오는 바람에 검사 질문도 잘 이해 못하고 대답하기도 하셨고, 그렇죠? 예. 가장 큰 불편은 저 발바닥에 악성 사마귀가 있으신가 보죠. 그래서 잘 오래 서 있지도 못하시고. 예, 최근에 그거는 좀 나은 편이고 지금 허리가 제일 허리가 지금 안 좋으십니까? 예. 예.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심해서 지금 계속 진통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이번 피청구인 최서원과 공모의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 설립하였던 점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증인은 이 사건 보도되기 전에 최순실 혹은 최서원을 알고 있었는가요? 전혀 몰랐습니다. 최서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피청구인의 말씀을 적은 것도 있고 또 증인의 생각을 적은 것도 있고 또 제3자가 있다 보면 제3자의 의견을 적은 것도 있고 이 때문에 업무 수첩을 전체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신문하겠습니다. 저기 예. 띄운 거 앞에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1-1하고 2 합쳐서 이렇게 먹겠습니다. 거기 증인의 그 경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맞으시죠? 예. 증인은 2014년 6월경에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임기 시작된 지 2년 됐고 2년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경제수석 비서관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1-3항 묻겠습니다.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그 가계부채가 가장 큰 현안이었다고 말씀하셨던데 예. 어떤 현안들이 있었고 증인이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어떤 활동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일 강조하신 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가지게 되는 가계부채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강구하라 그래서 한 게 고정금리의 원금 분할 상환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중에 한 방안으로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걸 해서 우리 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개선돼서 연체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성과도 거둔 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제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계 부채 문제를 위시한 여러 현안들을 경제수석으로서 많이 챙겼고 특히 경제 외교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각 국가들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시면서 그 국가의 우리 한류를 퍼뜨리면서